이번에 상당히 센 강도 높은 발언을 좀 했는데요. 이재용 대표가 누구냐? 그 유명한 다음 있죠. 네. 다음엔 창립자입니다. 1995년에 26살의 나이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다음을 창업한 1세대 벤처 사업가고요. 한메일, 다음 카페 등을 연달아 선보이면서 창업 5년 만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했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지식인 서비스로 성장한 네이버에게 업계 1위 자리를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대표직을 사임했는데 그러다가 한동안 잠잠한 것 같더니 2018년에 소카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르면서 이제 11년 만에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그 혁신성장본부 민간위원장으로 그 이번 정부 4차 산업혁명 주도를 했는데 그 지난해 말에 사임을 했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약간 그 통제가 좀 안 되는 자꾸 할 말은 하고 부딪힐 건 또 부딪히고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참 답답한 게요.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이제 연동되는 주제잖아요. 소위 그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와 소비자를 앱을 통해서 연결하는 새로운 그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 속에 이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고 도태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공유 경제의 소위 운송 서비스 여기서 이제 갈등이 폭발한 거죠. 기존의 택시 업체와 그다음에 뭐 우버를 포함한 그런 어떤 공유 라이딩 업체들 간에 그래서 지금 이제 타다의 경우는 그런 법적 규제를 피해서 타다라는 새로운 한국형 공유 경제를 만들었는데 의외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택시 업계들이 반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게 얘기를 하면 과거에 이제 자동차가 생겼을 때 마차 끌던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라고 보면은 좀 쉬운 표현이 될까요? 근데 이게 지금 타다를 그래서 규제해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몇 년 후가 되면은 이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타다를 막아도 택시 업계는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요. 흐름이다. 우리 패널 분들 가운데 혹시 타다 타보신 분 계세요? 혹시 타다 타보신 분 계세요? 예. 어떠세요? 제가 원래 역시 투지폰이잖아요. 그래서 밤 늦으면 택시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다 못해가지고 나한테 타다를 해줬어요. 그래서 타봤는데 대충 그 보통 택시 요금보다 조금 더 비싸요. 10% 정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차가 크거든요. 11인승이래야 돼요. 그다음에 뭐 내부에 뭐 향기도 좀 있는 거 같고 그러니까 쾌적해요. 오로지 서비스만 본다면 계속 탈 것 같거든요. 타다는 그야말로 우리가 렌트카를 빌리는데 렌트카만 빌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운전기사도 함께 빌리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렇죠. 개념은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디 이렇게 집단으로 놀러 가게 되면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손수 운전을 하면서 여행을 하든지 아니면 너무 많을 때는 관광버스를 아예 빌려가지고 여행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렌트카와 관광버스 거기에 조금 소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택시 이것이 이제 다 결합한 운송 사업 서비스가 이제 타다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편법성은 있지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의 경우에는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렌터카를 운전기사와 함께 빌려서 혼자 타든 둘이 타든 아니면 10명이 타든 예. 그거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택시업계의 주장은 원래 이게 렌터카라면 승객을 운송시켜주고 난 다음에 이 차는 반드시 차고지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차고지에 돌아가지 않고 시내를 배회하다가 또 호출하는 승객이 있으면 가서 태운다. 예. 이거는 콜택시나 다른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불법 콜택시 영업이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그렇게 하는 거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